입장료를 내래. 망했다. 암살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노지들이 있는 곳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괜히 왔잖아. 지금은 아예 막힌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입니다. 원래 숙박을 하루 더 하려고 했는데 같은 숙소가 풀로 차가지고 그냥 짐 맡겨놓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음 여행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여기 세르비아의 도시를 하나 더 들릴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나라로 넘어갈까 고민 중인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곳으로 가보시죠. 렛츠고. 숙소에서 짐은 찾았고 보스니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막상 가고 싶은 도시가 없더라고요.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에서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로 갈 건데 버스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밤버스로 선택을 했고 버스 안에서 또 자야 되죠. 도착하는 시간은 또 애매한 새벽 5시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베오그라드에서 사라예보까지 가는 버스 비용은 약 4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제일 싸요. 플릭스 버스는 이거보다 한 6유로 정도 더 비싸고 그냥 로컬 버스로 예약했습니다. 자, 그럼 사라예보로 가보시죠. 이제 여기가 베오그라드 버스 터미널이고 아직 버스 시간까지 한 30분 남아서 기다려서 타겠습니다. 여기 베오그라드 버스 터미널이 좀 구린 게 티켓을 사도 저기 12번 창구에서 이 300디나르를 내고 터미널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일주 시작하고 수없이 버스를 탔지만 터미널 이용료를 내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니 뭐 여기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내래. 이게 근데 인터넷으로 봤을 때 200디나르로 봤는데 그 사이에 300디나르로 올랐네요. 알라마니스 투어라는 회사 버스입니다. 어우, 버스 좋아 보이는데 안에. 야, 이건 또 수화물 돈을 받아버리네. 근데 이 버스 화장실이 없어요. 망했다. 한 2시간 이동하고 국경 도착한 것 같네요. 출국은 안 내려도 되는데 입국 심사는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라예보 쪽 도착한 것 같은데 이게 산에 있는 도시인가 보네. 뭐지? 완전 신기하네. 여기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입니다. 제가 예약한 버스가 시티 쪽이 아니라 마지막 정류장이 여기 사라예보 국제공항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보다 이 수도인 사라예보가 더 유명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여기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버스 내린 데서 조금 가면은 시티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 타고 일단 이동을 할게요.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건데 103번 또는 107번이 간다고 합니다. 1번 버스인데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버스도 간다고 하네요. 이거 버스 요금은 그냥 탭카드로 찍으면 되는 건가? 버스 컨택 리스 카드 된다고 해가지고 찍긴 했는데 표가 안 나오니까 헝가리 그 센텐드레이오로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버스 타고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아직 숙소는 예약 안 한 상태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와, 근데 여기는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해요. 보스니아 여기 시티 쪽은 저 트램으로 이동하면은 다 된다고 하고, 트램 한 번 타는데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하루 이용권이 3,000원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가 물가가 정말 싸다고 들었는데 이게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좀 많대요. 그래서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 ATM이 다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한 번 뽑는데 7,000원? 이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혹시 몰라, 수수료 무료인 게 있을 수도, 사람들이 다 안 찾아봤을 수도 있어. 내가 ATM 기계 한 번 다 둘러본다. 일단 지랏 은행이라는 터키 은행이래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6,000원 넘게 나오네요. 네, 보스니아 오실 분들은 무조건 유로를 가지고 오세요. 유로 아니면 달러를 갖고 와서 환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로를 내가 왜 다 썼지? 유로 좀 미리 뽑아 놓을 걸. 이럴 때 대비해서 뽑아 놨어야 됐는데. 현금이 없으면 단점이 길거리 음식이 좀 많다고 하는데 길거리 음식을 못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가면서 보는데 물가가 싸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마르크당 거의 1달러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9니까 5달러가 안 넘는다는 거잖아. 가격 엄청 괜찮네. 숙소를 잡은 곳이 일단 구시가지 쪽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체크인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씻고 나와서 여기 사라예보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갈 곳이 세계 최초로 전기 공급을 받았다는 가지 후스레브 베그 모스크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아까 얘기했던 1차 세계대전이 생기게 된 그 암살 현장, 거기를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지 후스레브 베그 모스크예요. 내부는 아마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고 광장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한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반바지 입었거든요. 어차피 못 들어가고 지금 그 열려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관광객한테. 보스니아는 여러 종교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히잡 쓰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좀 맞닿아 있는 나라라고 해요. 사라예보가 아까 왔을 때 봤듯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인데 마을도 진짜 예뻐요. 딱 유럽의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슬람권 나라 갔을 때 느낌도 납니다.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라틴교, 여기에서 이제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박물관인데 사이즈가 엄청 작대요. 입장료는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일요일이라서 여기는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해요. 그렇게 좋은 기억의 역사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됐으니까. 도시는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아까 걷던 이 거리가 바슈카르지아라고 140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쇼핑 그리고 밥 먹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가격 사기예요. 미트파이 1kg에 10달러야, 10달러. 야, 1kg이면 이거 배 터져. 진짜 여기는 올만하죠. 일단 물가 저렴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잘 어우러져 있어. 그리고 이 산에 둘러싸여져 있고 도시도 이뻐. 이건 진짜 여기는 관광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게 바슈카르지아 이 시장 중앙 광장에 있는 세빌리 샘입니다. 오스만 스타일의 목조 분수라고 해요. 사라예보도 아침에 도착했을 땐 몰랐는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긴 관광 올만해 진짜. 이게 세빌리 샘입니다. 밤 되면은 조명 들어와서 더 이쁘다고 해요. 이제 옐로우 바스티온이라는 요새를 한번 가보려고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 하나 샀어요. 콜라 500ml가 1,000원 정도 합니다. 가격 괜찮죠? 사라예보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묘지들이 있는 곳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방어 지점 중 하나였던 대포 요새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올라가야 되는 방향을 잘못 왔네요.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왔네. 야, 아직 다 올라온 것도 아닌데 전망 죽이죠. 저희가 이제 옐로우 바스티온 입구네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전망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올라오면은 대포들 쫙 깔려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미니미한 대포 하나 있네요, 하나.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보는 전망이 진짜 전망이었네요. 어때요? 전망 좋죠? 이게 딱 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산 위에 다 집들이 따다다닥 있어가지고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옐로우 바스티온에서 옆길로 조금 가면은 사라예보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뷰포인트네요. 원래 이렇게 강하고 해서 이렇게 도시 딱 이렇게 보는 건데 나무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옆으로 올라가면은 카사르나 자즈세라는 무슨 야외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는 건데 못 들어가게 막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니까 화이트 요새라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안 올라가 보기도 뭐한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갔다 올게요. 옐로우 바스티온 하나 보려고 왔다가 옆에 조금씩 가면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서 여기 사람들 사는 모습 볼 수 있고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화이트 요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장료는 없다고 봤어요. 가 아니라 입장료가 있네요. 이러면은 괜히 왔잖아. 아니, 구글에 티켓 없다고 나와 있는데 티켓이 있었네요. 5마르크입니다. 5마르크면 얼마야?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도시 전망 말고 그 반대편 쪽 전망도 볼 수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긴 했구나, 여기. 그 입구 말고 옆으로 오면은 그래도 화이트 요새를 살짝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은 요새라서 사실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입장료 내고 들어가기에도 참 애매해요. 안에 그렇다고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아마 저기에 있는 좀 폐허 같은 건물이 아까 가려고 했던 야외 박물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기가 폐허 같은 곳이라서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아마 지금은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사라예보 중심에서 이 동쪽 라인은 구경할 거 다 구경했으니까 다시 그 도심지 쪽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서쪽으로 구경할 곳이 있으면은 서쪽으로 구경을 갈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야외 박물관이라고 했던 그 건물 앞에거든요. 뭔가 다른 방면으로 오면은 그래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와봤는데 앞쪽은 볼 수 있긴 하네요. 아마 들어가는 길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옛날에는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예 막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진짜 입구였나 보네. 들어갔을 때 가장 새로운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다시 구시가지 시티로 내려왔고 생각을 해봤는데 밥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뭐 음식점들이 다 리뷰도 많고 평점도 좋아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 젤조라는 데가 채파피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채파피를 제가 슬로베니아에서 먹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또 먹는 거 좀 애매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맛집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카드가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걸 생각 못했네. 카레바 쿠프리자라는 그릴 음식점 왔고요. 여기 시장 쪽은 메인 스트릿이라서 막 그렇게 엄청 더 싸고 하진 않아요. 일단 맥주는 주문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깔끔하니 괜찮네요. 자, 케밥 나왔는데 이것도 채파피랑 똑같은 빵을 주는데 이것도 그냥 채파피네. 당했다 씨. 이거만 먹어볼까?
맛있네. 근데 짜긴 해요. 이게 뭐야? 요거트야? 어우 셔. 따로 소스는 없는 것 같아. 이게 맛이 뭐랑 비슷하냐면 그 있잖아요, 냉동 중에 고기 산적 그 맛이 좀 나. 맥주 하나에 케밥 해가지고 13달러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16,000원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서쪽 방면에 구경할 것들을 구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사라예보 이틀 차입니다. 오늘 이제 서쪽 방면 좀 구경해 볼 건데, 근데 이 서쪽에는 좀 구경할 게 별로 없긴 해요. 처음으로 구경하려고 한 곳이 세크레드 헐트 처치인데, 이게 월요일 날은 문을 안 여네요. 아마 여기는 구경을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구시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월요일날 문을 안 여는 걸 보고 이곳저곳 다른데 찍어보니까 다른데도 월요일날 문을 안 여는 곳이 좀 많네요. 이쪽으로 오면은 좀 건물들이 그래도 신식으로 바뀝니다. 어이, 저기 삼성 건물도 있네요. 역시 삼성파워. 여기 SCC라는 건물이 아마 이 사라예보에서는 가장 큰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어우, 그래도 이 백화점 잘 돼 있긴 하네요. 또 음료수 살 겸 마트 들렸는데 지하 1층 카페에서 담배를 펴요. 야, 이건 신선하네.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음식점이나 그냥 카페에서 담배 피는 거는 많이 봤는데 백화점에서 담배 피는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은데. 사라예보 역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박물관인데 관리를 진짜 안 한다고 해요. 지금 여기 벽면만 봐도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게 보이죠? 입장료는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서쪽으로는 사실상 박물관하고 이런 쇼핑몰들밖에 없어가지고 기차역 가가지고 내일 도시 이동할 기차표를 좀 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기차역이고 여기에서 이 건물 넘어가면은 버스 터미널도 있어요. 다음 넘어갈 보스니아 도시 이동편을 검색해보니까 버스보다 이 기차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표를 알아보러 왔어요. 여기에 버스 회사 창고도 있어가지고 버스표도 여기서 살 수 있고 기차표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있네요. 티켓 오피스. 오피스에 물어보니까 가는 시간이 아침 7시 그리고 오후 4시에 하루에 딱 2개 있다고 해요. 내일 와서 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일찍 일어난다면은 오전 7시, 늦게 일어난다면 오후 4시 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티켓 가격은 물어보니까 7유로 정도 합니다. 버스는 가장 저렴한 게 11유로 정도예요. 투어물 그 요금도 따로 받고 터미널 이용하는 요금도 따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기차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 가는 길에 있는 하스타나라는 공원인데 이 추상적인 조각품이 또 관광 포인트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가 봐요. 독특하게 생기긴 했죠. 아마 이 사라예보 여행의 한 80%는 바슈카르지아 시장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SDJ라는 음식점인데 여기도 왜 문을 닫은 거 같냐? 아니 씨, 다른 거 찾을게요. 보스니안 쿠신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느낌이 카드 결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대로 저기는 올리 캐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니아 음식을 먹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계획대로 안 됐네요.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아서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이 보스니아 사라예보는 유럽 도시랑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여행 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스니아 사라예보 여행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아디오스.